투자를 정말 잘하는 고수도 투자 원칙을 잘 지켜서 주식을 매도해도 실패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손절매를 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식을 살 때의 꿈, 희망, 기대 등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손절매를 싫어합니다. 이건 고수나 초보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원칙을 만들어 두고 그 원칙에 벗어날 경우 기계적으로 손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의 원칙을 세우고 빨리 손절하는 것입니다. 12조 운용하는 사람이 말하는 손절의 법칙 6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매수가는 잊어라. 손절매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나의 매수가를 잊어라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죠? 주식 앱이나 ATS에 들어가면 매수가, 현재가, 그리고 수익률이 나옵니다. 항상 이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버튼을 누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기한 건 우리가 돈을 벌고 있을 때는 현재가를 기준으로 자산을 생각하는데 돈을 잃기 시작하면 매수가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주식 10주를 샀습니다. 그럼 자산이 100만원이겠죠? 그런데 이 주식이 2배인 20만원이 되면 우리는 자산이 2배인 2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만원짜리 주식이 반토막이 돼서 5만원이 되면 우리의 실제 자산은 5만원 곱하기 10주 해서 50만원인데 실제 매수했을 때 썼던 100만원이 나의 자산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반이 날아갔다고 손절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손절을 하는 순간 정말 자산의 반이 날아갈 것 같아서요.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매수가를 잊고 현재가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현재가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주식의 가치, 곧 그 기업의 가치가 현재가보다 떨어진다면 손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수가를 잊어야 합니다. 자꾸 매수가를 생각하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현재가에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상한 급락을 만났다면 손절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꼭 지켰으면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유 없는 혹은 이유를 모르는 수상한 급락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경우에는 일단 손절을 하고 피해야만 합니다. 이때의 수상한 급락이란 하루 1, 2%의 변동을 보이던 주식이 갑자기 하루 10% 급락을 한다거나 심지어 하한가를 기록하는 이상 변동을 말합니다. 경제 상황이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고 기업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역사상 최저점을 깨고 주가가 내려갑니다. 뉴스를 보고 공시를 살피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인다면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겁니다. 회사가 뭔가 숨기고 있거나 혹은 나만 모르고 시장은 아는 불길한 정보가 퍼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눈을 질끈 감고 팔아야 합니다. 주가가 급락했다는 건 갑자기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량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면 일단 도망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매수를 결정한 원인이 소멸했다면 손절매를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 유망했던 기업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진단 키트입니다. 해당 기업이 수혜주로 꼽히면서 급등했다가 지금은 아주 힘들지요? 코로나라는 원인이 사라지는 순간 매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수를 결정한 원인이 소멸했다면 손절을 고민해야 합니다. 네 번째, 더 좋은 투자 대안이 있다면 손절매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봅니다. 모든 주식이 좋은 것 같은데 새로 사고 싶은 주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업이 유망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과 더 좋은 투자 대안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 주관적으로 비교해봐도 더 좋은 투자 대안이 보인다면 갈아타야 합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주식을 팔 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좋은 투자 대안을 발견했을 때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매크로 방향성이 불리한 경우 손절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해당 기업이 정말 좋더라도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삼성전자라도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성장성도 뛰어난 주식도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나 인터넷 플랫폼 등 기술주는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리는 비를 굳이 다 막기보다는 잠시 피해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마지막 원칙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모든 원칙은 서재영의 투자 교실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12조를 굴렸던 저자의 노하우가 집약적으로 잘 정리된 책입니다. 여섯 번째, 원치 않은 장투 중이라면 종목 점검표를 다시 보자. 서재영의 투자 교실이라는 책의 5교시에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197페이지에 종목 점검표가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어떤 종목들을 점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시간상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어떻게 확인하고 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 점검표는 사실 신규 종목 매수를 염두에 두고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지만 손절매 항목을 골라내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너무 빠져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현재가 기준으로 종목 분석표에 맞게 다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신규로 사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면 보유 종목도 손절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 서재형의 투자 교실은 서점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설명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한 권을 사면 두 권을 줍니다. 이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책을 나눴으면 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긴 거라고 하네요. 투자에 대해서 아직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102페이지의 3교시 개인 투자자의 필승 매매 전략, 180페이지의 5교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는 저도 투자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부분입니다. 손절매의 원칙 6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잊어버리십시오. 혹시 수상한 급락을 만났다면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매수를 결정한 원인이 소멸했거나 혹시 더 좋은 투자 대안이 나왔다면 손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외적인 경제, 곧 매크로 환경이 불리한 경우, 그리고 종목 점검표로 확인했을 때도 좋지 않다면 매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겔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꾸준히 구독하면서 하나의 영상에서 하나의 적용만 해 나간다면 분명히 부자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